안녕하십니까. 우승케미칼에서 연구소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구라고 합니다. 환경산업 선진화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생분해성 필름용 재료 개발 및 필름 제조 공정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제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2년 동안 수행된 실정화 과제로서 저희 우승케미칼이 주관기관을 맡고 경북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위탁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은 연구기관 소개, 연구 필요성 및 목표, 연구 수행 내용, 연구 수행 결과, 사업화 현황 및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승케미칼은 1995년에 설립되어 경상북도 영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매출 560억 원, 종업원 13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주요 생산 제품은 플라스틱 컴파운드용 마스크배지와 플라스틱 컴파운드, 깨질 폴리올리펜, 그리고 생분해성 필름용 컴파운드와 생분해성 필름입니다. 다음은 본 과제의 필요성 및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형마트와 환경부 간의 일회용 비닐 쇼핑백 없는 점포 만들기를 위한 자발적 협약 이후 대부분의 마트형 매장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기존의 미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백을 대신하여 종이 쇼핑봉투의 사용이 권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젖은 물건을 포장할 경우나 무거운 물건을 넣을 경우 내구성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를 대신할 친환경 제품으로 비분해성 플라스틱에 생분해성 재료를 혼합한 재료와 완전히 생분해성 재료의 사용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비분해성과 생분해성 재료를 혼합한 경우에는 생붕괴 현상으로 인해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으므로 친환경 재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존의 폴리에틸렌 비닐백을 대체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적용 추세가 증가하고 있는 완전 생분해성 소재를 적용한 친환경 제품의 실정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상업화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은 대부분 PBAT와 PLA라는 재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PBAT 기반의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은 물성은 비닐봉투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나 원료부터 고가인 PBAT로는 단가 부분에서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PLA의 경우 생분해성 플라스틱 중 가장 저렴한 편이나 연질 봉투로서 사용하기에는 취성과 성형성, 열접착 특성에서 좋지 못해서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비닐봉투를 만들 때 사용되는 브로운 필름 성형 공정의 경우 기존의 재료인 폴리에틸렌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재질 변경에 따른 공중조건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가격과 물성에서 경쟁력이 개선된 생분해성 소재의 개발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제조 공정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본 과제에서는 인열 강도의 개선과 가격 경쟁력의 개선을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간의 혼합을 통해서 PLA에 부족한 인열 강도를 기존 대비 20% 이상 개선하고 재료 조성의 최적화와 필름 제조 공정의 개선을 통해서 원재료비를 4,000원 이하로 하고 봉투 가격을 20리터 봉투 기준 100원 이하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과제에서 수행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재료 물성의 최적화와 필름 생산 공정 최적화 및 이를 실정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재료 물성 최적화입니다. PLA, PBAT 혼합 시스템에서 재료의 원가 저감을 위해서는 고가인 PBAT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두 고분자 물질 간의 상용성의 개선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에스테르 교환 반응을 이용한 방법, 신규 상용화제로 아크릴계 폴리머를 개발하여 응용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의 제3의 폴리머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면서 상용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폴리머 혼합계에서 균일한 분산과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최적의 스크류 조합 연구와 가공 조건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단계에서 개발된 조성의 실정화를 위해 스케일업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랩 연구 단계의 경우 작은 직경의 압출기를 사용하는데 스케일업 하는 경우 직경의 증가와 모타 파워의 증가에 의해서 재료에 작용하는 혼합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랩 연구 단계의 결과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파일럿 장비에서 스크류 조합의 최적화, 컴파운더 공정 변수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고 또한 실정화 평가를 위해 수분에 매우 취약한 생분해성 재료에 최적화되고 공정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습 건조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실정 가공 조건의 확보와 컴파운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경쟁력 향상, 공정, 품질 안정성 확보를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필름 생산 공정 최적화 연구입니다.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과제에서 개발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컴파운드를 연질 봉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폴리에틸렌 재질과 최적화되어 있는 블론 필름 성형 공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컴파운드에 최적화된 공정 연구를 통해 부족했던 필름 생산성의 향상과 최종 제품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제조 공정 단가를 절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블론 필름에서 물성을 결정하는 인자인 팽창비와 보핀비에 대해 물성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론 필름 성형 장비의 주요 요소인 다이스 구조에 따른 영향 연구와 최종적으로 봉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열 접착 강도와 열 접착 생산 속도에 대해 재료 조성과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파운드 제조 공정의 실정화 조건으로 기존의 소량 배합에 적합했던 슈퍼믹서 대신 리본 브랜드를 사용하여 배합하고 이때의 충전 비율은 부피비로 70%가 적당했으며 혼합 시간은 60분이었습니다. 또한 용융 혼료는 최대 18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가공하고 전단 변형을 최소화하고 혼합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스크류 회전수는 250rpm이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첨가제는 사이드 포트를 이용해서 투입하고 생산 속도는 400kg/h였습니다. 또한 최적 건조 조건은 노점 -40도 제습 건조기에서 80도씨 6시간에서 400ppm 이하여야 했으며 최종 제품에 적합한 용융 흐름 지수는 2에서 4였습니다. 다음은 브로운 필름과 후가공 공정의 실정화 조건으로 브로운 필름의 경우 최적 성형 온도는 140에서 170도였으며 다이스의 간격은 1mm 수준이 적합했으며 평창비는 2.7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제조를 위한 열 융착은 상하 가열식을 사용하는 게 좋았으며 온도와 시간은 190도씨 정도에서 0.25초가 적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화 연구를 통해 보시는 장표와 같이 과제 제안 시 목표로 했던 정량적 목표 항목인 인장 강도, 신장률, 인열 강도, 열 접합 강도에 대한 기계적 물성치와 필름 생산성, 후가공 공정의 생산성 향상 목표치, 그리고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표치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된 제품은 국내 환경 표지인 EL724 인증과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해외 환경 표지인 OK 컴포스트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큰 플라스틱 전시회인 차이나 플러스에 참가하여 연구 수행의 결과를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과제 수행 결과를 활용하여 본 기관에서 사업화를 진행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정화 연구 단계의 결과를 당사의 생산 라인에 적용하기 위해 현장 장비의 개선과 최적화를 통한 생분해성 컴파운드에 최적화된 생분해성 전용 라인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필름 제조 공정에서도 생분해성 재료에 최적화된 상업용 라인을 설계하여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본 과제 수행의 결과로 개발된 제품의 판매를 위해 에코휴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하였고 현재까지 상업화된 제품으로 의류용, 약국용, 마트용 쇼핑백, 투명 재질의 롤백, 식탁보용의 재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 실적으로 2019년 기준 6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본 기관 총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 부분입니다. 1997년 태평양에 떠있는 거대 쓰레기섬이 발견된 이후 전 세계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현재는 한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쓰레기섬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미세 플라스틱의 발견과 이의 인체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분해성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U의 경우 플라스틱 봉투 사용량을 2015년 1인당 200개에서 2025년까지 40개로 줄이고,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보다 강화된 정책으로 과일을 담는 것과 같은 얇은 봉지의 경우에는 생분해성이면서 바이오매스 함량을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하와이의 경우 2022년부터 모든 식당에서 플라스틱 식기류와 빨대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자원의 재활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비분해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규정하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회용 플라스틱에서 예외로 하는 등의 친환경 재료를 장려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연간 사용되는 비닐봉투의 수량이 235억 장으로 전체 국토 면적의 70%가량을 덮을 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닐백을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국내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비분해성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고자 하는 세계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 2030년까지 대부분의 비분해성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생산량은 2018년 200만 톤 규모에서 2024년 240만 톤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45% 이상이 아시아에서 생산되며 그 중에서 50% 이상이 일회용 포장재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우승케미칼에서 수행하였던 실정화 과제 수행 후 지속적인 사업화 과정은 이러한 국내외 정책과 시장의 큰 흐름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후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비닐봉투류 외 장갑, 포장지 등 기존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나아가 다양한 자연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재료의 기술까지도 확보하여 국내외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여 기업 재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과제의 수행과 사업화를 위한 이러한 저희의 작은 노력이 탄소 중립 소재인 PLA 기반 친환경 재료의 확산에 기여하고 생분해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폐플라스틱 처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저탄소 녹색 성장 및 기후변화 정책에도 부응함으로써 국가 플라스틱 산업의 대전환기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